어떤 명제가 있어요. P이면 Q이다가 3이라고 얘기할 때 이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모임을 진리집합 나의 P라고 표현한다. 얘 원소를 만족시키는 걸 진리집합 Q라고 얘기한다. 근데 뭐라고 참이라고 했지? 참이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P는 Q의 부분 집합이 돼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배우게 됐어? 대우가 뭐야? 뒤집고 부정까지 하는 거지. not Q이면 not P더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거. 맞아요? 0은 뭐야? 서로 위치만 바꾸는 거지.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얘가 참이면 대우도 반드시 참이는 거. 얘가 거짓이라면 얘도 반드시 거짓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오늘 새로운 개념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뭘 얘기하는 거냐? 간단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는 얘를 수학적 기호로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얘를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집합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맞아요? 그런데 요놈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P는 우리 영어에서 P는 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야. 주어 까먹지 마.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냐. 자, Q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냐 이거란 말이야. 자, 봐라. 딱 한 번만 설명 넘어갈 거예요. 주어가 뭔지 꼭 보라고. 근데 P면 Q에다가 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주어 입장에서 보니까 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얘가 참이야. 화살을 줬다. P 입장에서 보니까 화살을 줬잖아. 왜 줬냐? 충분해서 준 거야. 그럼 Q 입장에서는 화살을 받았지? 왜 받았어? P별에서 받은 거야. 안 헷갈리겠지? 이러면 주어 입장에서 화살을 보냈어. 충분해서 보낸 거고 Q 입장에서는 화살이 받았어. P별에서 받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주고 받는 게 다 되는 게 바로 뭐야?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자, 얘 입장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원소가 뭐니? 1과 마이너스. 얘는 뭐니? 1과 마이너스. 두 집합이 똑같지? 그러면 얘는 얘 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동치야. 같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은 집합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증명법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문제를 증명법. 배우에 의해서 증명하는 법이 있고
비교법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대우는 방금 설명했어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라고 그랬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야.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 제곱이 짝수이면 x는 짝수이다. 짝이다? 짝수이다. 이게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참임을 증명하라고 했지. 얘가 만약 참이라면 이놈의 뭐도 반드시 대우도 참일 것이고, 얘가 거짓이라면 이놈도 대우도 거짓일 거라.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부정하라는 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얘가 뭐야? 이게 조건이야. 얘가 결론인 거고, 맞아요? 이 조건 하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걸 서로 바꾸면서 부정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해야 되는 거야? 얘가 짝수가 아니면 얘도 짝수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얘가 홀수면 얘가 홀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 같고. 근데 전체를 부정하라고 했더니 이 녀석까지 부정을 한다는 거야. 우린 얘를 뭐라고 그러냐? 조건 앞에 있지? 이건 전제 조건이야. 전제 조건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간단한 예를 들면,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면 x, y 모두 0이다. 이거 참이지. 맞지? 그런데 얘를 이게 분명히 참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부정하면 뭐가 돼야 돼? 참이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명제를 부정하면 배우가 아니라 부정하면 나는 사람이야. 참이잖아. 이걸 부정하면 뭐야? 나는 사람이 아니다. 뭐가 되는 거냐고. 당연히 거짓이 돼야지. 참이 명제를 부정하면 당연히 거짓이 돼야 될 거라고. 맞아요? 근데 부정을 만약에, 자, 모두는 어떤이라고 배웠지? 부정하면. 그리고 안 실수가 되는 거야. x, y 실수가 아니지.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 아니면 x는 0이 아니거나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지금 이거 부정한 거야. 그럼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거짓이어야 돼. 맞아요? 그러면 이걸 부정을 해버렸단 말이지. 요 전제 조건은 아니야. 이걸 부정을 했어. 그럼 자, 보자. 얘가 0이 아니래. 실수가 아닌 거에서는 0이 아닌 부분이 너무나 많지. x가 y, y가 0. 0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둘 중에 0이 아니라잖아. 맞는 말 돼버렸잖아. 아니 참인 걸 부정하면 거짓이 돼야 되는데 참이 돼버렸는데? 이거 큰일 난다고. 어떤 조건 앞에 있는 이 전제 조건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얘를 대우한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내려와야 돼. 모든 자연수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라고. 그때 x는 홀수이면 x제곱은 홀수이다. 자,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되는 거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런데 x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홀수라는 조건으로 뒀지? 그럼 짝수의 정의가 뭐야?
2의 배수야. 2의 배수가 짝수인 거라고. 그러면 홀수는 어떻게 쓰면 돼? 2k-1이라고 k는 자연수 분배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를 제곱하는 순간 x를 제곱해라.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어버리니까 얘는 2로 빼버리면 2k 제곱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이 되니 여기까지 정확히 2의 배수지. 근데 1을 더해버렸으니 무조건 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근데 얘 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참이고. 됐어? 이렇게 대우법을 이용할 수 있고. 자, 비교법은 뭐냐? 가정 또는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한다. 그럼 어떤 참이 명제가 있다면 뭔가 하나를 부정했으니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그 부정한 거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모순된 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게 기술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루트 3 무리수다. 이거 중학교 한 4학년 과정만 하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겠지. 왜 맞냐고 비교법을 통해서 부정합니다. 루트 3은 무리수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순된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만약에 모순된 점이 없다면 얘는 유리수예요. 자, 그럼 유리수라는 게 뭘 유리수라고 얘기하지? A분의 B꼴로 나타낼 때야. 근데 A는 0이 아니고 맞아요? A와 B는 정수가 돼야 된다. 그럼 유리수라면 결국 A와 B가 서로서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더 이상 약분되지 않은 기약분수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지금 이 문제의 기법. 그럼 자, 먼저 볼까요? 첫 번째, 루트 3은 A분의 B인 거예요. 맞아?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얘 A를 이쪽으로 보내봐. 0이 아닐 테니까 A 루트 3 B 맞니? 양변 제곱하면 B 제곱은 3A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A에다가 제곱한 거에다 3을 곱했네? B 제곱은 뭐라는 얘기야? 3을 배수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B제곱이 3의 배수면 결론 B는 뭐 해야 돼? 3의 배수가 돼야지. 맞아요? 그럼 B가 3의 배수인 거니까 B는 내가 3K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때 B 자리에다 3K를 대입하면 A 루트 3은 3K가 될 거고 양변 제곱하면 A 제곱의 3배는 9K 제곱이 돼서 A 제곱은 3K 제곱이 되고 그럼 A 제곱도 3의 배수야. 그 말은 A도 3의 배수야. 그럼 뭔 말이 되는 거지? 얘는 끝없이 약분이 된다는 얘기야. 계속 약분된다는 얘기야. 어떤 유리수는 반드시 정수꼴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어찌됐든 기하분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얘는 무한하게 약분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여기서 증명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류법과 대우법에 의한 증명법은 반드시 숙지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과정이 절대 부등식. 자, 등식에 있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을 무슨 식이라고 배웠어? 성등식. 그럼 부등식에 있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절대 부등식은 뭐다?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럼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 뭐 있을까? 절대값 x를 제곱한 거야.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x가 뭐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나올 거야. 두 번째, 자, A에서 B를 뺐어. 근데 얘가 0보다 크대. 그럼 얘가 말하는 말은 뭐가 되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지.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x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거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모든 실수야. 여기서 말하는 x들은 다 실수야. x제곱은 0보다 크다. 맞아 틀려? 0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써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야. 항상 맞는 말이야. 그럼 우리 고1 과정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을 때 이거 기억나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문제 많이 봤지? 이거 뭘 얘기하는 거니?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잖아.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이걸 함수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렇게 x축이 있는데 그래프가 아래로 굴러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이 아래로 굴러긴 이 그래프는 최소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다 0보다는 얘가 x축이 y값이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0보다는 다 의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큰 거. 절대부등식. 물론 우리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3 이거 어떻게 써요? 절대부등식인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부등식. 알겠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의 절대 부등식이 존재하는데 엄청 많아. 절대 부등식이.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절대값 x하고 절대값 y하고 더한 건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야. 그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얘들아, 전부 다 뭐야 얘가? 역 이상의 양수인 거잖아. 그럼 유놈 제곱하고 유놈 제곱한 거에서 빼도 부등호 방향은 영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가 클지 얘가 클지 판단을 할 건데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 거에서 빼는데 그 결과가 0 이상이면 증명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 제곱해봐. 이거 제곱한 거는 얘를 위해서 x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y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네 둘이 곱한 거에 두 배니까 이 절대값 x 절대값 y 이렇게 써야 되겠지. 됐어요? 그 놈항에서 뭐를 뺀다? 요 놈에 제곱한 거야. x제곱 y제곱 플러스 2xy 됐니? 일단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다 날아갈 거고 자 두 배를 묶어줬어. 절대값끼리 곱했으니까 절대값 xy라고 쓸 수 있을 거고 xy를 빼면 되겠지. 됐어요? 자 생각해보자. 얘네 둘이 부호가 같대. xy가 부호가 같대. 그럼 얘는 다 뭐가 돼? 절대값 아니야. x가 0 이상이고 y도 0 이상 x가 0 미만 y가 0 미만이면 이 안에 절대값 아니가 뭐가 되겠냐고. 양수잖아. 양수면 그대로 나오잖아. 그대로 나와버리는 순간 xy에서 xy를 빼라는데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면 x가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대. 또는 x가 0보다 작은데 y는 0보다 크대. 이게 음수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xy가 되겠지. 마이너스 2xy인데 xy 자체가 뭐야? 음수라고. 그러니까 항상 너보다 커버리겠지.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자꾸 이런 형태가 문제에서 자주 나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거 절대부등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연예인이가 나한테 질문을 하나 했었지. 산술기가 평균인 거야. 산술기가 평균이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야. 여기서 산술이라는 것과 기하라는 게 뭐냐면 산술 평균.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하는 방법이 산술 평균인 거야. 이 5명의 나까지 포함해서 5명의 평균 키를 구하라 그러면 5명 키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는 거잖아. 그게 산술 평균이잖아. 그때 예준이가 우리 평균 키를 깎아먹겠지. 아주 나쁜 새끼야. 키 좀 커라 이 새끼야. 어? 응? 키 크는 방법 알려줘? 농구하세요, 농구. 맨날 점프하고. 뭘 쳐다봐? 응? 민호야, 넌 키 몇이냐? 73. 부족해. 도토리 키지. 너 몇이야? 180. 선생님 세대 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181이었어. 그때 181은 되게 큰 키였어. 큰 키였다. 지금 근데 요즘 세대에서는 지금 나 183이야. 그럼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 좀 큰 거야. 183이면 오 크다가 아니야. 그럼 지금 크다는 뭘? 아니 지금은 크려면 한 187 정도 넘어야지. 오 크다 이렇게. 너 성장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자는 과학적으로도 30살까지 큰다. 내가 181이었던 게 고3 때였다고. 성장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20대 중반까지 컸다고. 183까지. 근데 내가 그때를 딱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했더라. 이게 의식적인 거에서 무의식적인 거에서 키가 클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었어. 어떤 걸 믿었냐?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큰데. 근데 진짜 심리적으로 그걸 믿었다. 콩나물 존나 먹었지. 너 그것 때문에 큰 걸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는 이 점프 같은 걸 많이 하면 키가 클 수 있대. 그 농구, 배구, 점프 많이 하는 것들은 다 했었어. 엄청나게. 그리고 마이클 조던 알아?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 걔가 30살까지 갔어. 실제로. 엄청 큰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라고 운동을 맨날 앉아있는 운동하지 말고 서서 점프하는 운동도 하고 잘 자고 잘 먹고 너무 큰다. 어쩌다가 이렇게 나온 거야? 산술. 그래서 자 A와 B를 더했어. 2로 나눈 게 뭐야? 산술 평균이 되는 거야. 그때 이 산술 평균의 단점이라면 단점은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적용된다.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야. 음수일 때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하 평균은 뭐냐면 두 수 곱한 거를 루트식으로 해요. 이해됐어요? 왜 둘 다 양수여야 되는지? 하나가 음수와 하나가 양수라면 평균 구하는 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기하 평균은 존재하지가 않아. 허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해석해요. 증명은 어떻게 하냐? 아니 A가 양수잖아. 이 양수겠지요? 그러면 양변 2 곱해봐. 뭐야?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이제 대소비교하기위해서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놓을 거야.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지. 그럼 여기서 제곱한 거 4AB를 빼놓으면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 어떤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보다 커요. 근데 이 산술기하 평균에서 또 한 중요한 건 얘도 중요하지만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A-B가 0일 때 성립한다는 거야. 그 말은 곧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등호 성립 요건을 반드시 써줘야 돼. 등호 성립은 이 두 A, B 서로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배운 절대 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이야. 코시시바르츠는 뭐냐? 얘는 A, B, X, Y 모두 양수 조건이 아닌 실수 조건이야. 훨씬 얘보다 폭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지. 근데 어떤 상황이냐? A 제곱, B 제곱, X 제곱, Y 제곱 각 실수를 모은 거야. 제곱의 합을 곱해버린 거지. 얘는 항상 수가 같아. 너보다 얘네들이 곱한 AX, 얘네들이 곱한 B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증명은 어떻게 하냐? 요거 정리한 거에서 요거 정리한 걸 빼면 항상 요거가 크거나 같다. 이걸 코시시바르츠가 발견했다는 거지. 대표적인 문제가 뭐 이런 거. 산술기하는 애들아 모양 형태를 잘 봐봐. 부관계가 어떤 관계야? 합관계야. 곱관계로 가는 거지. 합곱 또는 곱합 양수 산술기하 의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의 관계에서는 합곱 관계가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이 간단하게 할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2X 플러스 3Y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라. 이거 산술기하로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산술기하로 하려면 얘 XY가 뭐여야 돼?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 뭐냐면 얘는 굳이 x가 양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산술기하는 아닐 거다라는 사실을 가져야 되고 이거를 식을 변형할 거라고. 어떻게? 2의 제곱 3의 제곱과 x제곱 y제곱을 곱할 거야. 그러면 얘는 요놈과 요놈을 곱한 거라고. 2x 요놈과 요놈을 곱한 거라고. 3y 제곱보다 3y 항상 표현 같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게 얘인 거잖아. 근데 얘도 알고 있잖아. 50. 얘도 알고 있잖아. 14. 그러니까 이 제곱이 650보다 작거나 같으니 최대값은 루트 650,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650. 그러니까 결국 이 절대부등식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인 거고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로 변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문제 중 한 문제 한 문제 볼까요? 자 417번 418번 문제 한번 보고 418. 응? 일단 같이 봐. 같이 봐. 프린트는 자, 실수 A와 B라는 조건을 줬고요.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차인 거. 얘들아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거. 자, 기억. A 플러스 1이 0이면 A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지금 문제 조건이 뭐냐면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걸 물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다. 얘들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해보라고.
얘 대우가 참이라는 건 이 명제 자체가 참여해야 하는 거고 여기 참이라는 건 얘는 얘도 만족한다는 거야. 둘이 동시관계냐 이거 묻는 거야 지금. 아니 자 봐봐 이 말의 의미가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야. 대우가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명제 자체가 참여해야 되는데 Q이면 P도 참여해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P의 입장에서 Q를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단 말이야. P 입장에서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된다는 거라고. 동시관계를 찾으라는 문제란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건을 잘 보는 거야. 실수에 대해서만 전제 조건이 된 거야. 얘 영 만족하는 실수는 뭐가 없었어? 그럼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과 같은 집합인 거잖아. 그거 맞는 거지. 네?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잖아.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실수 조건이 없다면 이거 같은 집합이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하나를 가지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1과 허브는 2개, 총 3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란 말이야. 근데 실수 조건을 적었으니까 얘는 완전히 같은 집합인 거지. 됐어? 그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다음 니은은 뭘 얘기하고 있어? A 플러스 B가 양수래. A 곱하기 B도 양수래. 이거이면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냐 이걸 묻는 거야.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A와 B가 뭐란 얘기니? 똑같잖아. 둘 다 양수고 얘도 둘 다 양수라는 얘기잖아. 맞는 거야. 굳이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역에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대우를 한 다음에 참인지 아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동시야. 둘이 같냐?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체크를 해보세요. 다음 421번도 한번 볼 건데 421번에서는 우리 이거 수학에서 이거를 처음 배운 게 아니지. 3단 논법. 3단 논법이 뭐지?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면 인간이다. 고로 나는 인간이다. 이게 3단 논법이지. 그럼 우리가 이걸 문자로 표현해보자고. 나가 P야. 생각이 Q야. P이면 Q란 얘기야. Q이면 R이란 얘기인 거고. 고로 나는 R이란 얘기야. 이해됐어요? 우리가 그럼 이걸 집합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가장 작은 존재인 거야. 생각하는 건 Q가 되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가장 큰 포,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 맞아요? 3번 문법은 결국 이어지는 항목을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421번 봐봐. 자, 다 조건을 보니까 10대, 20대가 선호한대. 선호를 이렇게 해줄게. 선호하는 제품은 판매량이 높다. 그럼 내가 이거를 P라고 얘기할게요. 얘를 Q라고 얘기하면 P면 Q라는 얘기야. 문자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편리하다는 거지. 나는 가격이 싼 제품은 판매량이 높대. 그럼 얘는 새로운 변수 R로 줄까? R이면 Q가 된다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
다 조건을 봐봐. 뭐래? 기능이 많은 제품. 새로운 또 변수가 되네. 기능이 많은 제품은 10대와 20대가 선호도가 높대. 그럼 얘는 있었던 거잖아. P가 될 거고 얘는 S라고 뜻하는 거야. 이런 관계들이 성립할 거라고. 그럼 이 가나다 조건을 보고 추론을 하는 거야. 추론할 때 보니까 여기 잘 보자고 얘들아. 이거 Q이다. Q 다음에 이어지는 Q가 없잖아. 그런데 얘는 이어지고 있네. S이면 P이고 P이면 Q다라고 이어지고 있잖아. 결국 S이면 Q가 되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거고 얘가 참이라면 참이 있기 때문에 not Q이면 not S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능이 많은 제품은 판매량이 높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고 또는 판매량이 적은 건 기능이 적다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거기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3번이지. 됐어요? (423번) 문제 봐봐. 이런 것도 연습들을 해 주셔야 돼요. 두조건 PQ에 대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 거. 뭘 찾으라는 걸까? 필요 충분 조건인 걸 찾으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 P랑 Q랑 같다. 그래, 완벽하게 같은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나는 한번 니은만 한번 검토해 볼게요. 니은 보니까 P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절대값 X 플러스 Y가 됐거든. 그때 Q는 X는 0 이상이고 Y는 0 이상이어야 된대. 자, 일단 얘에서 Q에서 P로 가는 걸 보자. Q에서 P로 간다는 건 X, Y가 다 0이면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둘 다 0이라고 해요. 0, 0, 0은 맞는 거지. 둘 다 양수라고 해요. 양수인 거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똑같지. 얘는 틀림없이 맞는 거지. 우리가 하기는 얘만 보면 되는 건데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얘 양은 제곱해봐. 절대부등식 보니까 x제곱, y제곱, 2xy의 절대값은 x제곱, y제곱, 2xy가 될 거란 말이야. 이거 싹싹 없어질 거고요. 자, 절대값 xy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인 거잖아. xy가 양수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니? 둘 다 0 이상이어도 되지만 둘 다 0 이하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하나로만 단정지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Q의 입장에서 얘기해볼까?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됐어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한 문제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426번. 실수 X야. 실수 X에 대해서 PQ 조건을 주는데 P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있고 Q 조건은 X제곱은 A가 돼야 된대. 근데 not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자연수 A에게 불구하라는 거야. 맞? 근데 그건 425번인데 4번. 424번 얘기하는 거야.
424번. 새끼야. 예. 자, 얘가 뭐야? 주어. 주어가 필요하대. 받았다는 거지. 낙규가 하하를 받았다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요걸 통해서 결국은 P이면 낙규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누굴 포함하는 거야?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한다는 거지. 근데 Q의 여집합을 써버리면 얘들아 얘가 뭐야? X제곱이 A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 A가 아닌 게 너무나 많지. 그러니까 얘 배우를 생각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니? Q이면 나P인 거를 찾으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야. 그럼 Q이면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이 A이면 나P가 뭐가 되는 거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얘들아 0보다 큰 게 아니다 라는 게 작다는 얘기인 거야?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지?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A에 뭐를 구하라는 거야?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 범위가 뭔데? 3이 아니지. 5, 3 마 9 맞아요?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마 3이 되는 건데 샹샹, 송샹, 송송송 맞아? 그러면 X제곱이 A라는 얘기는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X제곱은 풀마 루트 A가 될 건데 맞아요? A가 뭐라고?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여기 맞잖아.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A가 1이면 마일 가야 될 거고 1이면 마일 맞아요? 2면 마일 2도 가야지. 됐어? 3이면 마3 계속 될 거래. 여기 1 A가 1이야. 그럼 1 마일 될 거 아니야. 2면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나올 거고 다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땅땅땅땅 어디까지 가능하겠니? 9가 될 때까지 가능하겠지. X제곱이 A가 9가 되는 순간 3과 마이너스 3일 테니까 9가 넘어가는 순간 이쪽은 가능한데 여긴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자연수에 있는 1부터 9까지 가능하니 몇 개야? 9개지.